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요일 시장 브리핑입니다. 잠 못 드는 불면의 밤이죠. 모든 국가들, 글로벌 시장 전체가 오로지 미국 시장만 바라보는 상황. 미국 시장은 도대체 언제쯤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그게 문제죠. 하루에 1000포인트, 2000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모든 게 열려있는 이 변동성 극대화 시장.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우지수가 과연 2만 포인트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다우지수 2만 포인트 테스트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될지 상당히 걱정도 되고 그냥 답답합니다. 오늘 새벽 다우지수 12.93% 하락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188.52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불과 3주 전 3만 포인트를 돌파한지 안지를 가지고 논했던 게 불과 3주 전이었는데요. 참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 망연자실이죠. 오늘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지수, 미국의 거의 모든 지수 12%, 1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어제 새벽 미국의 페드, 연준이죠. 제로금리 선언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오히려 전날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 지금 보시는 골드 차트도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제로금리 하면 당연히 골드가 상승해야 되죠. 물론 제로금리 선언했을 시점에는 순간적으로 $60 이상 골드 가격이 올랐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50까지 크게 하락했다가 조금 반등해서 $1502가 됐습니다. 전일보다 $14가 내린 것이죠. 이렇게 골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은 오로지 모든 걸 다 판다, 현금이 최고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금융시장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우리 시장을 돌리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 국제 석유 가격이죠. 국제 석유 가격 오늘 새벽에도 약 10% 하락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8.6달러, 3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이 두 나라 간의 주도권 전쟁, 여기에 다른 중동 산유국까지 증산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 달러 가치도 하락하고 석유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돈을 더 벌려면 더 많이 팔아야 하고,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증산을 하니 가격은 더 떨어지는 상황. 그러다 보니 미국 셰일 오일 정유업체들에 대한 지원책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 그나마 다행스럽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오늘도 증시 하락을 주도했던 건 은행주입니다. 은행 15%, 은행 다우지수에 있는 은행주들은 평균 15% 하락했습니다. 은행주가 하락하는 건 제로금리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하락, 소비 감소, 모든 게 셧다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파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업이 좋다 하더라도 파산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죠.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도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곧 기업들도 파산을 넘어야 하는데, 도대체 시장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파산 위험이다. 어제 설명드렸던 최근에 주가 상황을 만든 5단계, 그 중에 핵심이 가운데 빨간 박스가 있죠. 소비 감소, 매출 감소로 인해서 고용위기,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파산 위험이 증가하고, 파산 위험이 증가할수록
은행들의 주가는 당연히 그에 맞춰 반응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파산하느냐 하지 않느냐, 즉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파산할 위험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모두게 다 팔아버리는 거죠. 즉 매출 감소보다 두려운 것은 소비 감소도 아니고요. 결국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업이 사망하는 것, 곧 파산하는 것이죠. 결국 시장이 안정되려면 미국 연준과 미국 정부가 이 파산 위험, 파산 가능성을 해소해줘야 되고, 이 해소하지 못할 경우 시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 패닉셀로 계속 반응할 수밖에 없다. 즉 시장이 원하는 대책도 결국은 파산 위험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 될 것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원하는 증시 대책, 결국은 세 가지 부분에서 따로따로 그리고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번은 파산위험 대책이죠. 이 파산위험 대책은 정부 지원과 긴급자금 수혈, 물론 일요일에 잠깐 나왔었던 페드가 기업보험이나 기업 회사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가장 원하는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시장이 원하면 페드도 어쩔 수 없이 미국 정치권을 설득하게 될 것이라는 그나마 희망 섞인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소비 확대 대책입니다. 소비 확대 대책은 어제 새벽 미국 연준이 발표한 제로금리, 그 다음에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현금에 대한 직접 지원, 이게 소비 대책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번 주가 폭락의 진짜 원인이죠. 볼드모트 치료 백신의 개발, 이 세 가지, 파산 부분, 소비 확대 부분, 백신 부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걸 대변이라고 하듯이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최근에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압력을 받고 있다. 무슨 압력이냐? 기업들이 은행에 달려와서 신용 라인, 크레딧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계속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으로서는 돈이 없는 게 아니죠. 이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면 원금도 날리기 때문에 대출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된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의 항공업계는 미국 정부에 500억 달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과거 2011년 2011년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9.11 테러 당시 미국 항공업계에 지원했던 이후 근 20년 만에 다시 한번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금액이 500억 달러입니다. 즉 최근에 유럽 여행 금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모든 여행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으니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산업, 항공업계죠. 항공업계가 이렇게 정부의 손을 내밀었고, 다행스러운 건 백악관은 이에 응해서 항공업계뿐만 아니라 정유업계, 여행업계, 크루즈업계 등등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반응이겠죠. 그리고 소비 확대 대책에서도 미트 롬니죠. 전에 대선 후보였던 공화당 상원의원인데요. 미트 롬니 상원의원도 아예 미국 국민에게 개인당 1,000달러를 지급해서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소비 대책을 막아내자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민주당에서도 약 7,500억 달러의 규모에 달하는 재정정책 지원을 조만간 상정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을 보면 조만간 좀 더 빠르게 이런 재정 지원, 기업의 긴급자금 수혈이 됨으로써 파산 위험을 막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그나마 나왔습니다. 백신 테스트가 미국에서 첫 번째 진행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테스트가 아무리 빨라도 수개월, 심지어는 길게 걸릴 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지만 지난번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으로 인해서 웬만한 절차가 생략되고 곧바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싶다.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를 해야 백신이 나올 수 있으니까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다시 정리하면요. 미국의 연준과 미국 정부가 돈을 직접 필요한 곳에 부을 수 있는 재정정책이 동시에 실시되어야 시장이 안정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안타까운 건 현재는 미국의 대선 국면이죠. 이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누구한테 유리할 것이냐라고 이해득실을 다투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시장은 하락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움직이게 할 압력을 하죠. 그래서 되도록 빨리 정치인들이 움직여야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드렸던 말씀 있죠. 하방은 지지했고 이제는 치열한 변동성 전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변동성 전투는 뭐냐? 저점을 확인하기도 하고 저점에서 반등하기도 하고 이는 단순히 1, 2% 수준이 아니라 오늘 보여드렸던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10%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전투에서는 인버스도 함부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변동성에서는 되도록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반응을 자제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그나마 손실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이제 곧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 바닥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바닥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가 투자은행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게 모건 스탠리죠. 이 보수적인 투자은행이 그나마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고 근접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여러분 힘이 드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버텨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은 페드의 유동성 확충 플러스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의 한 축과 AI가 주도하는 무차별적인 매도, 이 투자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즉 AI는 과거에 있는 숫자, 변수 이런 것만 지급하고 입력을 하고 투자를 하죠. 매매를 하는데 현재 미국 정부의 의지나 미국 연준의 의도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결국 어떻게 언제 태세 전환을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그 다음에 반등까지 나올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대형 투자은행들 페드의 유동성 확충 그 다음에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까이 지면 이제 태세 전환도 기대할 수 있겠다.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변동성 장에서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 버텨내는 싸움 할 수밖에 없다. 모건 스탠리 그 보수적인 모건 스탠리조차도 일단 버텨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다. 여기 한 가지 더 더하면 오늘 다시 한국의 확진자가 발표가 되겠죠. 이 부분에서도 기대를 걸어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같이 버텨보시죠. 일단 버티려면 잠도 잘 자고 잘 먹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그 다음에 버티는 거니까 되도록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는 심리적인 멘탈 관리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해외 주식은 하고 싶은데 환전 비용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환율 우대 100% 이베스트 투자증권